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용승 좌한리라고 합니다. 네, 자 원장님과는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네. 오늘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좀 지금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간단한 본인 소개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클리닉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일단 네. 저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고요. 한국에서 저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레지던트 수련을 삼성 서울병원에서 마쳤고 그 후에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이제 레지던트 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개원의로서 여성 건강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여하고 있고요. 지금 네. 저희 클리닉은 이제 조한스크릭 둘루트 조한스크릭에 있고 거기 에모리 조한스크릭 하스피tal 거의 바로 건너편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클리닉에 또 이제 저뿐 아니라 내과 전문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 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 산부인과라는 게 참 특별한 과로 제가 느껴지는 게 생명의 시작을 지켜보는 동시에 또 여성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과가 아닐까 싶은데 예. 선생님은 어떻게 이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저희 의대 중이나 또 게다가 의대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인턴 과정이라고 모든 과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산부인과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는데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수술 뭐 설저리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그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나마 인턴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무슨 뭐 이제 술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응급실 당직 쓰면서 뭐 조금 뭐 어떻게 뭐 좀 찰과상을 봉합한다거나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일단 뭐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네. 이제 또 아웃컴이 확실히 있는 거고 뭔가 네. 좀 확실히 고쳐준다는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인턴을 응급실에서 할 때는 워낙 바빠서 인턴 입장에서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무슨 봉합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4시간 당직을 마치고 남아서 이제 제가 당직이 아니었지만 그냥 그런 환자를 보고 이야, 이제 엑스트라로 일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게다가 지금은 또 24시간을 연속으로 한다는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제 힘든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근데 그랬죠. 그러니까 24시간을 그냥 전혀 안 쉬고 쭉 일하고 와. 그다음에 24시간을 쉬고 또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데 24시간 사실 쉰다는 게 말이 쉬는 거지 그냥 네. 뭐 잠깐 죽었다 깨나는 거죠. 예, 그냥 기절했다. 그냥 기절했다 깨나면 다음 그냥 24시간 또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응급실 당직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네. 이제 뭐 그거를만 한두 달 정도. 근데 저는 좀 더 그걸 좀 재밌어서 좀 더 하기도 했는데 단 친구랑 바꿔서. 네. 그래서 산부인 근데 이제 제가 지원을 이제 인턴 좀 말기에 가면서 이제 레전드 지원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좀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IMF가 터지고 그러면서 아. 어떻게 보면 그 당시까지 좀 인기과였던 뭐 성형외과라거나 마이너 외과, 뭐 이비인후과 뭐 그런 과들이 갑자기 인기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네. 사람들이 뭐 돈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제 그렇죠. 환자가 없어진다, 다 생명과 망한다, 그렇게 그렇죠. 관련이 없으면 그렇죠. 예, 네네. 꼭 병원에 가는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였죠. 뭐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산부인과가 좀 이제 인기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뭐 이게 뭐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냐, 뭐 병원에 올 거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뭐 외과 쪽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메디컬 뭐 내과 쪽 측면도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이제 생명의 탄생을 이제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네. 특별한 뭐 프리빌리지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때 좀 그렇게 끌리게 됐었죠. 네, 네. 야, 그 당시에 어쩌면은 뭐 원장님은 워낙 그 수술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시고 하셨는데 외과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때를 또 잘 만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뭐 글쎄요 뭐 잘 만났다고 그게 이제 왜냐면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인기가 없죠. 산부인과를 아마 절대 레전트 TO가 차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달일 거예요. 늘 미달. 왜냐면 네. 이제 뭐 그렇게 재밌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가도 이제 힘든 거죠. 특히 롱텀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뭐 20, 30대 이렇게 신나서 막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거를 계속 막 이제 요즘에는 뭐 프랙티스도 60대 뭐 70대까지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까지 계속 그걸 할 수 있냐? 네.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거는. 네. 예.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되셨는데 또 산부인과 관련해서 왜 한국은 또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분들도 군대를 네, 가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산부인과 전문의도 군대를 가나 요거 네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방의 의무라는 게 뭐 네. 신성한 의무지만 사실 보통 남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군대를 네가 뭐 안 가도 되는데 가겠냐 그러면 자원할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거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는 그나마 이제 좀 또 위로가 됐던 게 그 일반적으로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면 왜냐면 네. 이제 뭐 여성분들이 군대에 거의 없고 여성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은 그냥 그 의무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밖에서 진료받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예, 네, 네. 군의관으로 가도. 근데 1년에 한 명 정도가 갔어요. 예, 뭐 1년에 한 명이나 2년에 한 명 정도. 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운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도 할 수 그렇죠. 있지만 1년에 예, 한 그렇죠. 분인데. 예, 아니면 네. 2년에 한 명. 예, 뭐 거의 뭐 어. 1년에 한 명도 안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뭐 도대체 누가 뽑히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저희끼리도.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아무도 본인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죠. 설마 네. 내가 아무리 운이 없어도 그 한 명이 되겠냐. 근데 이제 적어도 그래도 좀 논란은 있었죠. 도대체 누가 뽑히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았는데 뭐 1번 그 국립대 출신이 간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국립대 뭐 서울대라거나 뭐 네. 경북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는 이제 그 뭐 전문 시험을 뭐 잘 보면 간다. 예, 아니면 뭐 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국립대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고려대가 네. 뭐 국립대가 아니죠. 그냥 사립대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보면 이제 그 전문 시험을 잘 본 게 좀 화근이었죠. 화근이었다. 물론 뭐 전문 시험을 1등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은 여자분이었죠. 예. 근데 여자분은 이제 군대 안 가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갈 사람 중에서 1등이었죠. 그럼 남자분들 중에는 그쵸. 제일 잘하신 거네요. 예. 네. 제가 의도하진 않았었는데 전혀 그냥 저는 이제 전문 시험은 그냥 뭐 붙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험도 있죠.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거나 그냥 붙기만 하면 되는 시험. 네네. 그거는 그야말로 붙기만 하면 좋은 근데 건데. 그것도 여러 번 예.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붙긴 붙어야죠. 근데 그쵸. 근데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잘 볼 것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누가 뽑히냐의 그런 논란이 이제 제 경험을 보니까 군입대는 아니고 네. 이렇게 좀 시험을 잘 보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뭐 이제 좋은 인재를 데려간다는 차원이었겠죠. 네. 그러다가 그러네요. 또 장교가 돼야 되니까 이제 뭐 네. 여러 뭐 12주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장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네. 경험상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이제 광고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전문의이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군대를 다녀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에서 이미 전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미국에서 그 과정을 밟는다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더 쉬운 부분도 있을 테고 물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미국 진출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렇죠. 일단 그 레지던트 자체를 다시 한다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결정이죠. 그게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워킹 아워를 뭐 이렇게 오래 할 수 없고 그런 규제가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겠지만 뭐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어느 과든 레지던트를 그 과에 시작하면 100일 당직 그런 게 있었어요. 100일 동안. 그냥 100일은 그냥 당직인 거예요. 왜 그냥 계속 밤새 일하고 그게 끝나도 이제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그렇게 군대 갑자기 예상 못하게 저는 이제 그런 누가 가나 했는데. 그렇죠,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네. 다들 선배님이나 분들이 뭐 어떻게 뭐 국립의료원이나 그런데 이제 그냥 의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공중보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네네. 그걸 하면서 뭐 어떤 뭐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계획이 바뀌면서 네. 그냥 군대에 이제 있게 되니까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은 많지만 이렇게 제 뭐랄까 커리어라거나 이제 그런 네. 거를 이제 좀 발전시키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이제 다른 군의관 뭐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떻게 이제 미국에 한번 뭐 가는 준비를 해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좀 보람차게 보내볼까 이제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미국 의사고시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네. 거 그게 이제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게 됐죠. 거기서. 군대 계실 때 준비를 하셨군요. 예. 실제로 어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사실 뭐 이제 뭐 그냥 그 공부 자체야 그냥 공부니까 그냥 뭐 그냥 앉아서 이제 그냥 뭐 인내 뭐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본다고 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냐? 그거는 또 굉장히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막상 미국까지 와서 거기 이제 뽑혀야지 이제 레전트를 시작하는 건데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뽑기가 좀 쉽지 않은 건데. 네.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뭐 아까도 전분이 좀 시험을 좀 잘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좀 잘 보는 아마 시험을 잘 그런 보시는군요. 뭐 머리는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야. 이제 그 미국 뭐 미국 의사 시험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잘 본 거죠. 그거를 네. 굉장히 잘 봐서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바로 첫 번째 인터뷰 한 데서 그냥 바로 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렇게 바로 그냥 미국 경험도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단 그건 당연히 준비 잘 하는 거고 네. 와서 무슨 뭐 이제 뭐 업저버십이라거나 무슨 뭐 연수라거나 그런 것도 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좀 인맥도 쌓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루트인데 네. 저는 그냥 한 번에. 그야말로 그냥 미국도 한 번도 안 와봤고 그냥 군대 마치고 바로 와서 시작해가 됐죠. 그냥 그렇게 바로바로 진행이 돼서. 그게 성적이 너무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봐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딴 거 전혀 저는 이제 그야말로 뭐 보통 뭐 스펙이라 그러죠. 그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미국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뭐 좋은 성적밖에는 내놓을 게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의사 되기는 원장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요. 뭐 시험 이제 그쪽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죠. 근데 보통 영어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나름대로 뭐 준비를 좀 잘해서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시작해서 미국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뭐 의사소통이나 그런 게 이제 뭐 환자 상태나 그런 걸 정확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힘들었죠. 초반에 이제 뭐 사실 뭐 눈치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 트레이닝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4년이라는 그런 또 트레이닝에 거치게 되니까 그러면은 원장님 한국과 미국 전문의를 둘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과정을 비교한다면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 굉장히 크죠.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는 비교하기 좀 힘든데 지금은 한국도 이제 많이 틀려졌을 테니까.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또 게다가 또 산부인과는 그때 분만도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분만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거의 뭐 1위 한참 안 돼요. 그러니까 분만율 1위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커플이 있을 때 애를 한 명조차 안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는 뭐 꽤 났었고 하루에도 뭐 얼추 뭐 10명 정도는 났어요. 그냥 하루에만 제가 했던 경우 하루에 그거를 계속 하는 거고 게다가 산부인과가 또 힘들기 때문에 레지던트 한 4명 뽑아놓으면 한 명은 도망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냥 남은 사람들이 다 해. 근데 왜냐면 이제 미국은 한 명이 그런 어떤 뭐 이유든 나간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차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로 어딘 가서 뭐 이렇게 차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비면 졸업할 때까지 그냥 남은 인원이 그냥 그 일까지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제 그
산부인과 저희 의국에서 뭐 이렇게 연보 같은 거 보니까 지금은 분만율도 사실 훨씬 줄었는데도 네. 그 한 년 차에 뭐 10대명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한 3명이서 하던 일을 지금 이제 10대명이 하면서 또 분만도 엄청 뭐 그 당시에 뭐 5분의 1 뭐 이렇게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삶의 질이 좋을 것 같아요. 레지던 선생님들도 지금 한국도 후배들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그럴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그 미국 레지던트 생활은 물론 영어 때문에 힘든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워킹 아워 레귤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어느 시간 이상 동안 계속 일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걸 뭐 저 같은 경우나 비교가 가능하지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친구들은 뭐 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걸 처음 겪는 분들은 힘들겠네요. 모든 게 네. 이제 뭐 또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과에 비해 많이 힘들죠. 아무튼 굉장한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레지던트 하면서 그냥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애도 키우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네. 한국은 뭐 그냥 그 외 생활이 사실 없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냥 병원에서 살아야 되죠. 특히 저희 그 삼성운용에서는 그 당시에 뭐 빨래 뭐 다 해줬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이제 뭐 각자 뭐 침대도 다 있고 아예 나갈 틈을 안 주는군요. 머리맡에 그냥 빨래 놓으면 그냥 뭐 거의 하신 분들이 잘 빨래해서 다시 개주고 또 뭐 목욕탕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그냥 병원에서 살았죠 계속.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못 돌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미국 의사 준비를 하셨고 시험을 잘 보셔서 한 번에 또 인터뷰까지 보시고 되셨는데 지금 조지아에 오시기 전에 미국의 다른 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뭐 수련은 이제 뭐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뉴욕에서요. 왜냐면 이제 뭐 모든 일자리가 그렇겠지만 뉴욕이 워낙에 사람도 많고 병원도 많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이민자들 저를 포함한 그분들의 처음에 이제 루트로 많이 뉴욕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뭐 거기 또 커다랗게 또 뭐 자유의 여신상도 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오는 거죠. 비행기에서 여기가 이제 뭐 뉴욕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하면 뉴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은 뭐 지금 생각해도 미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틀리고 그냥 뉴욕이죠. 뉴욕 그냥 이민자들이 거쳐가는 뭐랄까 그냥 이렇게 중간 단계라고 할까 그냥 모든 인종이 이제 섞여서 거기 가면 거의 뭐 이제 그 미국 사람은 잘 없죠. 그냥 대부분이 이민자들이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모든 전 세계에서 온 그런 분들이 이제 거쳐가는 뭐 그런 곳이죠. 그러면 그때 뉴욕에서 근무하셨을 때 뭐 좀 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환자들의 어떤 건강 고민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아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이민자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약간 이제 뭐 데모크라틱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그냥 이렇게 정식 루트 없이 또 오시는 이민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뭐 그런 제도도 많이 돼 있고 게다가 그런 분들이 오면 뭐 애도 많이 낳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소셜 워커나 그런 분들이 이제 잘 해주고 그래서 좀 많이 틀리죠. 그런 분위기라거나 그런 게.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로 오셨는데 아니 그 후에는 사실 미네소타로 갔었습니다. 또 다른 데 계셨군요. 저도 이제 또 바로 옆에 뉴저지죠. 그러니까 뉴저지로 이사 가서 근데 그래도 이제 뉴욕으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뉴저지 살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장이 이제 미네소타로 가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시는 데는 저 뉴욕, 미네소타, 뭐 조지아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데 살아 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좀 살기가 그래도 좀 편하다. 그렇죠. 이제 그냥 뭐 편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뉴욕이죠. 왜냐면 뭐 워낙에 뭐 사람도 많고 뭐 여기저기 뭐 가게라거나 이제 그런 편의시설이 많고. 근데 솔직히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편의성 때문에 오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건 서울 한국이 제일 편하죠. 한국이야말로 진짜 뭐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뉴욕에 있을 때는 저도 뭐 서울에 사는 거랑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편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랄까 조금 다른 데 좀 가보고 싶었죠. 그냥 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그냥 뭐라는 거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제 좀 주위 환경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좀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뭐 신분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뭐 시민권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서포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스폰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그좀 뭐 시골이라거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의사들을 잘 구하기 힘든 그런 직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유인을 하는 거죠. 네가 뭐 영주권 줄 테니까 일로 와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일단 비너스타로 갔었고. 근데 이제 너무 춥더라고요. 춥죠.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좋은데, 근데 그 추위가 거의 뭐 1년에 반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신분도 다 해결하고 이제 그런 무렵부터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셀을 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찾으시다가 찾아내신 곳이 조지아주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후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가시는 캘리포니아라거나 좀 따뜻하면서 그다음 뭐 그 텍사스 쪽, 뭐 댈러스 그런 데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또 한번 또 생각해보는 플로리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다 또 제가 면허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살기 좋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조지아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원장님? 뭐 지금 벌써 뭐 10년 이제 올해가 10년 됐고 조금 이제 이미 뭐 10년 며칠 넘었죠.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덧. 자, 이렇게 조지아에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늘 환자분들의 건강을 챙기시지만 의사분들도 건강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워낙 바쁘셔서 건강 관리 잘 못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시던데 평소 건강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산과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늘 좀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늘 대기해야 되고 결국 뭐 아무리 밖에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결국 뭐 새벽 2시에 꿀 받고 애기 받으러 가셔야 되고 그러면 일단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고 그게 그렇게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고 이제 뭐 딱딱 정해진 시간에 뭐 규칙적인 뭐 식사라거나 그런 거 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계속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근데 그나마 또 한국은 이제 웬만한 큰 병원이나 뭐 웬만한 직장들은 그냥 직원 건강 검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날을 잡아서 그냥 피 검사 쭉 하고 뭐 조금 더 좋은 데는 내시경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레지던트 할 때조차 레지던트들도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그냥 하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아무도 와서 그냥 임의로 피드백을 안 걸어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미국 와서 한 40 정도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게다가 뭐 내가 뭐 문제가 있으냐 그렇게 사실 큰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미네소타에 있던 그 직장에서 이제 그런 홍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건강 검진 꼭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했더니만 이제 뭐 이것저것 저도 이제 몸이 이미 저도 이제 지금까지 너무 혹사해서 그런지 뭐 이제 종합병원. 한번 해보니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종합 검진이라는 걸 해보셨는데. 그야말로 뭐 그래봤자 뭐 피검사죠. 그냥 기본적인 뭐 한국처럼 내시경이나 그런 것까지 다 아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아시겠지만 주치원 선생님들하고 피검사하면 기본적인 건 나오잖아요. 뭐 당, 콜레스테롤, 뭐 혈압 값도 재면되는 거고 이제 근데 그런 거조차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이것저것 좀 뭐가 나왔는데 그게 아주 심각하진 않아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게다가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좀 샤킹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왜냐면 이제 특히 미네소타나 이렇게 이제 미국 중서부 이제 그런데 백인만 있는 그런 데 살다 보면 그렇게 뭐 특히 혈압이라거나 당이라거나 콜레스테롤 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다 뚱뚱하거든요. 다 좀 체중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평생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변화가 없었거든요. 항상 적정 체중. 한 65kg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그러려고 생각 못했고 게다가 네.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의사도 아니 뭐 너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너는 이게 왜 너는 이제 뭐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 모양이냐? 겉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거 뭐 틀린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페셜리스트에 가봐라 뭐 그랬는데 뭐 근데 그건 이제 아니었죠. 특히 네.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국 분들 많이 보다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가 그냥 체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국 분들은 뭐 네. 마르신 분도 많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정기 체크업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좀 검진 받으세요? 뭐 그쵸. 예.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이제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네. 예.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일단 시작이 이제 뭐 생활 습관 개선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네네. 뭐 건강히 먹고 운동하고 뭐 잘 네. 자고. 근데 이제 잘 자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못했죠 지금까지. 네. 뭐 직업상. 네. 근데 이제 그 초반에 뭐 특히 당 같은 게 계속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엔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이제 뭐 실시간으로 뭐 계속 그 당을 체크하는 그런 네. 기구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 저도 또 약간 이제 어떻게 뭐 나름 좀 충격 받은 상태고 그래서 네. 거의 그냥 뭐 계속 막 체크해봤어요. 이게 뭐 도대체 그러니까 어. 계속 거의 뭐 실시간 비슷하게 계속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의외로 계속 높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이제 막 억지로 막 또 이렇게 혼자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그 뭐 운동을 이제 과도하게 하고 네. 또 이제 너무 좀 그런 뭐 당이 오르는 음식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영양실조.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살이 막 너무 빠지고 이제 네. 근력이 빠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숫자에 조금 낮은다 치지만 그냥 몸 자체 컨디션이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야 그렇죠. 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혹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그냥 이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근데 물론 그 선생님 의견이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그러면 좀 만나시는 분들은 찾으시면 되는데 네. 근데 어떻게든 혼자 좀 해보려고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국 분들은 네. 뭐 일도 막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아. 막 이렇게 막 오버 어찌버 이렇게 막 그쵸. 일도 막 몸을 갈아서 일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죠. 저도 그때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거의 뭐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5 정도 계속 유지하다가 네. 거의 뭐 55까지 그냥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네.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막 뭐 혈뇨가 나오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몸에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잘 드시면서 뭐 이렇게 운동도 이제 뭐 너무 하면 안 되고 뭐 근력 운동이나 이렇게 좀 이제 병행하면서 하셔야 되고 이제 근육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빠져요. 없어져요, 점점. 네. 예, 이렇게 칼로리 써야 되니까. 예, 지방도 빠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 관리조차 더 힘들어져요. 예, 몸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당이 조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더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지금 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지금 임신하신 분들은 뭐 중간에 이제 임당 검사 그런 것도 하실 텐데 네. 그것도 이제 뭐 그 패스하겠다고 이제 보통 뭐 24주 28주 때 하는데 너무 이제 당 그런 거는 계속 안 먹다가 그때 그걸 먹으면 다 오히려 페일해요. 그러니까 그게 확 올라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는 사실 그냥 그 첫 번째 1시간 하는 임당 검사는 그냥 뭐 공복도 필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그냥 그 당을 마시고 1시간 있다가 검사하는 건데 네. 원칙대로 제대로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에 적어도 일주일 내외는 당을 많이 먹어준 많이 다음에 하는 거예요. 먹어서? 예, 오히려 그 반대로 하면 오히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너무 그 네. 몸이 더 그거에 좀 민감해진다는 거죠. 갑자기 네네. 뭐 당이 없다가 확 들어오니까.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들어요. 아. 이게 이제 힘들고 게다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고 뭐 약이 네. 필요하면 약도 잘 먹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건강히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도 이제 워낙 일에 몰두하다 보시니까 검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한번 받아보시고 네. 충격을 받으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혈당도 높으셨던 것 같고 콜레스테롤도 좀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뭐 네. 모든 게 다 이제 어. 뭐 빨겠죠. 이제 뭐 네. 모든 게 이제 이게 좀뭐 요즘엔 검사하면 이제 비정상 소견이면 색깔이 다르게 컴퓨터에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전혀 그 정상적 색깔이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잘 뭐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제 요지는 그렇게 막 그렇게 뭐 혼자 어떻게 해본다거나 너무 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몸 자체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좀 저희가 you want to feel good. 그냥 네. 뭐 컨디션이 좋고 싶잖아요. 네, 네. 예, 아무리 뭐 병이 있든 없든 그냥 하루에 좀 에너지 있고 싶고 그냥 그쵸. 잘 지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저도 다 약 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유튜버 그런 거 보면 뭐 의사 선생님도 나와서 뭐 스타틴이나 그런 약 같은 거 먹지 말라는 분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말들이 맞냐 이제 그건 네.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 뭐 혹시 뭐 그런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논문 같은 걸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이 논문을 보면 뭐 스타틴이라는 약이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뭐 100배 많은 논문들이 좋다는 이게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제시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냥 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약이 필요하면 이제 하고 그러는 건데 또 이제 또 당이 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당을 안 올리려고 너무 이제 당이 없는 이제 그게 그쵸.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지방이 많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반대로 콜레스테롤 같은 게 너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균형 잡힌 이제 식단이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건강 정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걸 볼 때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보다. 또 저걸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또 잘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이 다 맞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그냥 모든 병이 나면 좋겠고, 뭐 게다가 저도 뭐 실제로 그런 거를 다 따라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전 궁금하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과정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한참 코로나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떨 때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쵸. 저는 이제 의사니까 환자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심지어 코비드 환자 그 당시에도 막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야 그냥 뭐 다 적응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돌았어요. 유튜브에 무슨 뭐 메가도즈 비타민 C 그런 것들. 지금도 뭐 열심히 주장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거죠. 뭐 몇천 그램 먹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잠깐 해봤더니만 그때 이제 여기 신장에 결석 생겨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게 이제 결석이라고 무섭게 보면 안 되고 일단 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막 커서 그 나오는 관을 막아버리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걸 이제 따라하시면 건 제가 권장이 안 드리는데 꼭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해보셔도 됩니다. 몸이 좀 어디 좀 안 좋아지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담당 의사분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산부인과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아주 작은 궁금증부터 큰 고민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틴 그건 보통 내과에서 많이 쓰겠지만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많이 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호르몬 제어라거나 뭐 피임제라거나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좀 거부감이 많이 있으신 거죠.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한 특히 뭐 호르몬이라거나 그래서 뭐 살이 찌냐 뭐 이게 부작용인데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거를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거 그냥 이렇게
그 방치한다거나 그러면 또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자기가 믿을만할 수 있는 그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이제 결정을 맡기고 잘 네. 따르는 게 이제 뭐 제일 바람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질문 있잖아요. 뭐 특히 혈압이라거나 그럴 때 뭐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한 번 시작하면 평생 그쵸. 먹어야 뭐 그런 된다더라. 거 여러 가지 네. 평생 계속 뭐 평생 먹어야 되냐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어.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거고 또 이제 초점은 이제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런 네.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 나니까 이제 그렇게 권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네네. 요즘 뭐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건강에 관한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주제가 있다면 네,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무 증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좀 방치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한 40 정도 돼서 이제 그냥 검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발견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 진료도 사실 뭐 그냥 별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네. 뭐 1년에 한 번쯤 오시는 체크업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뭐 네. 이제 안검사도 하시고 뭐 초음파도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 대처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본인 건강에 네.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귀찮기도 하고 네. 아니면 나이가 좀 이제 들면서 저도 뭐 이제 50대지만 이제 무서워요. 이제 네. 그런 걸 하면 막 이렇게 뭐가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음. 근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계속 미루다가 또 이제 그 대장내시경 보통 하잖아요. 네. 40, 50대부터 했더니만 또 역시나 뭐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뭐 아주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뭐 네, 그죠. 네. 뭐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사해야죠.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 뭐 설사 그런 게 나온다고 한들 네. 그걸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뭐 네. 지금 뭐 그래서 그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체크업을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가까운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뭐 체크업도 받으시고 초음파도 받고 네. 이제 또 상담도 하시고 게다가 또 본인이 몰랐지만 이제 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네. 우연이라도 그렇게 하시길 권장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그 방송인 홍진경 씨 있잖아요. 제가 네. 실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 그분이 난소암 일기여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1기면 굉장히 좀 초반이라 그렇죠. 좀 늦게 발견했으면 위험할 그렇죠. 뻔했는데 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게 검진의 효과거든요. 그랬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난소암이 무서운 게 네. 그냥 루틴으로 뭐 이렇게 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자궁 경부암검사하고 틀리게. 네. 그래서 그나마 뭐 초음파 같은 거 해야지 이제 발견되지 아니면 이제 일기에서는 증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증상 때문에 발견되면 이미 다 퍼진 거죠. 아. 그래서 난소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늘 말게 발견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거죠. 네. 반면에 그나마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는 대부분이 그나마 하는 검사 중에 하나니까 발견이 돼도 굉장히 초기에 발견돼서 이제 완치가 거의 다 되죠. 근데 네. 그래도 주위에 혹시 뭐 자궁 경부암 검사 때문에 막 뭐 큰일 났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걸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안 하시고 있다가 그냥 증상이 있어서 막 갑자기 피가 난다거나 뭐 이상하다거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퍼졌을 때 발견이 네. 되신 거죠.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다 퍼진 상태인 그런, 거네요. 위험한 특히 상태. 난소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궁암 중에 경부암 말고 내막암이라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비교적 빨리 생겨요. 초반 초기여도 네. 예를 들어서 부정출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중년 정도 되면 이제 부정출혈 같은 것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면 다 내막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암이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물게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자궁 내막암은 바깥이랑 통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출혈 같은 게 생겨서 병원만 가면 그래도 이제 좀 대부분 쪽에 발견되는데 그것조차 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출혈 계속 있었는데 계속 안 간 거예요. 증상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드물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게 되는 분들도 드물게 있어요. 계속 그냥 그것마저 무시하셔가지고 그런 증상마저.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서 체크업
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네. 요 말씀드리고 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도 이제 워낙 일에 몰두하다 보시니까 검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한번 받아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혈당도 높으셨던 것 같고 콜레스테롤도 좀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이제 뭐 빨겠죠.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이게 좀뭐 요즘엔 검사하면 이제 비정상 소견이면 색깔이 다르게 컴퓨터에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전혀 정상적 색깔이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잘 뭐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제 요지는 그렇게 뭐 혼자 어떻게 해본다거나 너무 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몸 자체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일단은 좀 저희가 you want to feel good. 그냥 뭐 컨디션이 좋고 싶잖아요. 아무리 뭐 병이 있든 없든 그냥 하루에 좀 에너지 있고 싶고 그냥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저도 다 약 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유튜버 그런 거 보면 뭐 의사 선생님들도 나와서 뭐 스타틴이나 그런 약 같은 거 먹지 말라는 분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말들이 맞냐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 뭐 혹시 뭐 그런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논문 같은 걸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이 논문을 보면 뭐 스타틴이라는 약이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뭐 100배 많은 논문들이 좋다는 이게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냥 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약이 필요하면 이제 하고 그러는 건데 또 이제 또 당이 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당을 안 올리려고 너무 이제 당이 없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지방이 많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반대로 콜레스테롤 같은 게 너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균형 잡힌 이제 식단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건강 정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걸 볼 때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보다 또 저걸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또 잘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이 다 맞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그냥 모든 병이 나면 좋겠고, 뭐 게다가 저도 뭐 실제로 그런 거를 다 따라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정 궁금하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과정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한참 코로나 시작할 때 뭐 모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떨 때 뭐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의사니까 환자 많이 봤다는 얘기죠. 심지어 코비드 환자 그 당시에도 막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야 그냥 뭐 다 적응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돌았어요. 유튜브에 무슨 뭐 메가도즈 비타민 C 그런 것들. 지금도 뭐 열심히 주장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거죠. 뭐 몇천 그램 먹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잠깐 해봤더니만 그때 이제 뭐 여기 신장에 결석 생겨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게 이제 결석이라고 무섭게 보면 안 되고 일단 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막 커서 그 나오는 관을 막아버리면 뭐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걸 이제 따라하시면 건 제가 권장이 안 드리는데 꼭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해보셔도 됩니다. 몸이 좀 어디 좀 안 좋아지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담당 의사분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산부인과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아주 작은 궁금증부터 큰 고민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틴 그건 보통 내과에서 많이 쓰겠지만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호르몬 제어라거나 뭐 피임제라거나 이제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좀 거부감이 많이 있으신 거죠.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한 특히 호르몬이라거나 그래서 뭐
그래서 살이 찌냐, 뭐 이게 네. 부작용인데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모든 거를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걸 네. 그냥 이렇게 그 방치한다거나 그러면 또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자기가 믿을만할 수 있는 그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이제 결정을 맡기고 잘 네. 따르는 게 이제 뭐 제일 바람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질문 있잖아요. 뭐 특히 혈압이라거나 그럴 때 뭐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한 번 시작하면 평생 그쵸. 먹어야 뭐 그런 된다더라. 거 여러 가지 네. 평생 계속 뭐 평생 먹어야 되냐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어.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거고 또 이제 초점은 이제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물론 네.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 나니까 이제 그렇게 권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네네. 요즘 뭐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건강에 관한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주제가 있다면 네,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무 증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좀 방치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한 40 정도 돼서 이제 그냥 검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발견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도 사실 뭐 그냥 별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네. 뭐 1년에 한 번쯤 오시는 체크업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뭐 네. 이제 안검사도 하시고 뭐 초음파도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 대처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본인 건강에 네.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귀찮기도 하고 네. 아니면 나이가 좀 이제 들면서 저도 뭐 이제 50대지만 이제 무서워요. 이제 네. 그런 걸 하면 막 이렇게 뭐가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음. 근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계속 미루다가 또 이제 그 대장내시경 보통 하잖아요. 네. 40, 50대부터 했더니만 또 역시나 뭐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뭐 아주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뭐 네, 그죠. 네. 뭐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사해야죠.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 뭐 설사 그런 게 나온다고 한들 네. 그걸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뭐 네. 지금 뭐 그래서 그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체크업을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가까운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뭐 체크업도 받으시고 초음파도 받고 네. 이제 또 상담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본인이 몰랐지만 이제 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연이라도 이렇게 하시길 권장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그 방송인 홍진경 씨 있잖아요. 제가 네. 실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 그분이 난소암 일기여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일기면 굉장히 좀 초반이라 그렇죠. 좀 늦게 발견했으면 위험할 그렇죠. 뻔했는데 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게 검진의 효과거든요. 그랬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난소암이 무서운 게 네. 그냥 루틴으로 뭐 이렇게 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자궁 경부암 검사하고 틀리게. 네. 그래서 그나마 뭐 초음파 같은 거 해야지 이제 발견되지 아니면 이제 일기에서는 증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증상 때문에 발견되면 이미 다 퍼진 거죠. 아. 그래서 난소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늘 말게 발견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거죠. 네. 반면에 그나마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는 대부분이 그나마 하는 검사 중에 하나니까 발견이 돼도 굉장히 초기에 발견돼서 이제 완치가 거의 다 되죠. 근데 네. 그래도 주위에 혹시 뭐 자궁 경부암 검사 때문에 막 뭐 큰일 났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걸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안 하시고 있다가 그냥 증상이 있어서 막 갑자기 피가 난다거나 뭐 이상하다거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퍼졌을 때 발견이 네. 되신 거죠.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다 퍼진 상태인 그런, 거네요. 위험한 특히 상태. 난소암. 그래서 네. 그나마 이제 자궁암 중에 경부암 말고 내막암이라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비교적 빨리 생겨요. 초반 초기여도 네. 예를 들어서 부정출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중년 정도 되면 이제 부정출혈 같은 것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면 다 내막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 암이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물게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근데 네. 그나마 이제 자궁 내막은 바깥이랑 통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줄 같은 게 생겨서 병원만 가면 그래도 이제 좀 대부분 쪽에 발견되는데 네. 그것조차 또 안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줄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안 간 거예요. 증상이 있었는데도. 네. 예. 그래서 그 드물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게 되는 분들도 드물게 있어요. 계속 그냥 그것마저 무시하셔가지고 그런 네. 증상마저. 예. 그래서 네, 예방이 정말 중요해서 체크업을 네. 정말 잘 하셔야 된다. 네. 네. 요 말씀드리고 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움직임과 균형 잡힌 몸 K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세요. 그룹 언리밋 필라테스부터 프라이빗 앤 듀엣, 자이로토닉,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많은 전문 강사진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지도해드립니다. K 필라테스 스튜디오. 당신의 움직임이 곧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678-404-5989 교통사고로 많이 힘드시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저 김필라 변호사가 정확한 사고 후 처리와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확실한 해결, 그리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 사무실. 손님의 권리와 손님과의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김필라 변호사 사무실은 둘루스 H마트몰 안에 있습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 전역에 케이스 수임 가능합니다. 770-674-0663 상업용 루핑 스페셜리스트 GMC 루핑 앤 레스토레이션은 마스터 컨트랙 라이센스를 획득, 따라올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로 상업용 루핑을 선도해왔습니다. 토네이도, 우박, 해일, 홍수, 화재, 동파 등 재난으로부터 보험 클레임에서 복구까지 안전하게 GMC 루핑 앤 레스토레이션에서 확실하게 책임져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678-662-3번. 어머, 아직도 요실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요실금, 전립선 비대, 변비, 좌골신경통, 성기능 강화에 힙업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홈쇼핑, 히트 상품, FDA, 한국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바디 닥터. 지금 바로 순이엔타미에서 무료 체험해보세요. 순이엔타미 코리아나점 470-657-4328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용승 산부인과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뭐 여성분들 특별히 연령대별로 좀 챙겨야 되는 건강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예, 일단 보통 그 소아과에서 이제 18세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진료를 보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산부인과적 문제가 있을 때, 뭐 생리 관련 문제라거나 또 가끔 이제 이렇게 본인은 몰랐어도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여성 생식계 뭐 기형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서도.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다 산부인과에서 이제 하는데 그냥 체크업은 그래도 이제 그냥 소아과에서 18세까지 진행하고. 네. 근데 이제 뭐 그 전이라도 좀 뭐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네. 근데 사실 뭐 그 전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네. 거의 뭐 16세 내외에서 많은 경우에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을 뭐 블레임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그냥 안전을 챙겨야죠. 안전, 네, 네. 피임이라거나 이제 성병 예방 그런 거. 예.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산부인과에 한번 데리고 와야 되고. 근데 18세 이전이면 이제 보호자 같이 와야죠. 근데 18세부터는 혼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혼자 와도 뭐 보호자 많이들 같이 오시지만 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또 본인이 좀 얘기하는 걸 꺼리는 친구도 있고 좀 그래요. 사적인 얘기나 무서워하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18세부터는 이제 뭐 산부인과 검진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고 뭐 네. 한 1년에 한 번 이제 근데 더더군다나 그렇게 이제 좀 이제 남자친구를 사기 시작했다거나 그런 경우. 네. 그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임신 중절 그런 것도 이제 뭐 한 6주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막 타주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팔로업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예방이죠. 그러니까 피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게
또 좋은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그 검진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죠. 네네. 별 문제가 없으시면. 네네 검진 네. 받으시는 거 네. 그걸로도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